안녕하십니까. 안산의 대표 박인정회사입니다. 오늘 제 421강은요. 법인에 세무신고를 할 때 여러가지 그 송금 산입은 이제 그동안 관행을 많이 했는데 이거 말고도 세무조정사항 이외에도 실행을 해야 할 여러가지 그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살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세무신고할 때는 이제 이렇게 손익계산서에다가 이 수입 중에서도 플러스한 입금의 산입, 빼는 송금, 입금 물산입, 비용에 가산한 송금, 비용에서 빼는 송금물산 이래가지고 이제 뭐 과세소득이 나오고 이게 일반적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상의 과세소득 이런 거 플러스하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은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 손익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연도별로 이제 세무상은 이제 입금산이 송금물산이 바로 이렇게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해서 일정 한 10년을 치면은 이 전체 면적이 이렇게 세무상 면적하고 비슷해지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거 말고도 3월 30일 날 세금신고 다 끝났지 하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간이세액주의 편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도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한번 말씀드려서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후신고를 통해서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뭐가 있느냐? 이게 우리 안세증인 원전은 여기 안세증인전을 이번 주 2021년 4월 7일자 여기 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지 이렇게 잘 나와 있어. 체크하시면 되고, 네? 증인전을. 네. 자, 여기 내가 뽑아놨으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강의 안 읽어도, 안 들어도 읽기만 하면 되죠. 자, 제일 먼저 자본금 변동사항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서 이 자본이라는 게 이제 회사를 움직이는 결정적 원천이죠. 그죠? 예, 많은 돈을 끌어오기도 하고 또 설비 투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자본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된 것을 잘 작성해서 내야 한다. 그래서 자본금 변동 명세서,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 이렇게 상황 변동 명세서 이렇게 있는데 주주에 대한 어떤 주주가 양도, 상속, 징여, 감자, 증자 등으로 변동됐으면 변동된 사항이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세무신고서에 첨부해서 이제 그 변동사항 내역을 안 알려주면 안 하면 해당 자본금 변동에 대해서 1%만큼의 가산세가 붙는 게 있어요. 굉장히 셉니다. 2%였었는데 그나마 1% 내려서 됐고, 그다음 이제 상하반기에마다 지급 명세서 우리 이제 여기 비용이 나가고 소득이 나가는데 급여도 나가고 이런 거를 이제 상하반기별로 6개월 단위로 간이소득 지급 명세서 같은 걸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하고 소득짓게 하면 되는데 아마 그 재난지원금이나 정부에서 계속 소득이 약한 사람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주는 그 개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간이소득 지급 명세서 작성 제출을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6개월 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역시 지급액의 1%가 덜 작성된 만큼에 대해서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자서행계산서, 부가세 과세거래건 면세거래건 모든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전자서행계산서, 전자계산서를 이제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부가세 과세거래는 전자서행계산서고 그 관세거래가 아닌 면세거래의 경우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단 토지건축물은 등기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공기관에 이렇게 정보가 입수된다고 해가지고 계산서 발생을 면제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와 같이 토지건물 외에 모든 거에 대해서는 전자서행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만큼의 또 역시 가산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국제거래를 하는 해외 거래를 하는 회사들은 해외 법인, 현재 법인과의 거래를 그대로 명세를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투자액이나 재무상태, 영업소 현재 어디다, 해외 부동산 투자 운영의 처분 자료, 내국법인과의 손실, 직접 손실, 간접 손실 이런 것들을 다 명세를 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는 아니지만 과태료가 5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모든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고 5년 전보다 결손이 이제 10년간 소득공제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추가 1년을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증빙 서류가 제대로 보관이 안 되면 해당하는 비용 금액이 2% 가산세가 있다. 그런 얘기죠. 양도세 특례를 이제 받을 때, 이제 이게 10% 추가를 하게 되는데, 법인은 비사명 토지나
주택을 보유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유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법인세에다 추가해서 추가 법인세 10% 낸다. 그런 게 있고 연결 납세 법인은 이제 모법인이 자회사를 갖고 있을 때 안전지배 시 하나의 과세단위를 통합을 합산하는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아직 그 불이익은 아직 없습니다. 송신신고 확인 이런 게 또 있어요. 부동산 임대 주사업법인들은 임대가 매출액의 50% 이상 주사업법인은 일반법인에서 신고서를 하는 3월 말 플러스 한 달 더 추가해가지고 송신신고 확인서를 이제 4월 말까지 내야 된다. 회계사 세무사가 확인한 거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준감사와 같은 세무실사와 같은 개념인데 송신신고를 확인해서 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산출세액의 25%를 가산세를 내는 것이 이걸 만약에 안 하면 그 다음 법인의 주식 양도 신고에 대해서 법인 경영자하고 주주 임직원 등은 주주 변동 시 양도 신고 사항을 그 주주한테 안내를 해서 상장, 비상장 특성주식 등 갖고 있는 그 주주가 스스로 양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한다. 뭐 과태료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럼 전산 조직 명세서 모든 정부나 증거 서류를 일부나 전부를 전산 조직을 작성해서 정보 보존 장치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 또 회사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기업의 입금 송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무신고서에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자본금에 대한 기록, 소득증명서서, 전자생계환서 등 해외법인 명세서, 증빙서 수치 보관, 또 연결납세 신고, 손실신고 확인, 또 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한 안내, 전산조직명세에 대한 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의무로서 간접적으로 부과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희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